자, 오늘은 여러분들 도함수의 활용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보충 강의를 넣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도함수와 미분계수를 배웠고 이제 이 도함수를 활용하는 방식을 배우게 될 텐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리고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특정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일이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좀 이렇게 지식들을, 배경 지식들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보충 강의를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은 선생님한테 요거를 하나 뽑아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요거를 뽑아가지고 줄 테니까 여기다가 지금 공부를 여기다 지금 하고 학습하는 내용들을 좀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항함수 그래프의 성질, 이제 전체 요걸 하게 될 텐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우함수하고 기함수야. 자, 우함수하고 기함수는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잘 알고 있을 테지만 간단하게 우리 정리를 합시다. 자, 우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Y축 대칭이죠. 자, Y축 대칭이고 표현하는 방법은 자, fx랑 f 마이너스 x. 자,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다항함수에서의 우함수는 자, 짝수차 항. 짝수차항만 존재할 때 우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자, 이거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기함수. 기함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원점 대칭이고, 그리고 얘는 홀수차항만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함수가 주어져, 다항함수가 주어졌는데 그게 기함수다. 기함수라는 조건 어떻게 나옵니까? 자,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자, fx인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 자, f 마이너스 x. 자, 요런 식으로 나오게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홀수차항만 있는 기함수라고 둘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함수가 다항함수가 주어졌고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은 3차 함수라고 딱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를 쓸 수 있냐? 자,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 이렇게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떤 함수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함수식을 구할 때 실제로 요 개수 요 a, b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a, b라는 것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 몇 개 없으면 몇 개 없을수록 구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함수나 우함수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이런 것들을 수식을 써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 먼저 알고 진행을 하고, 자, 우함수하고 기함수는 아닌데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함수야. 조건 자체가 어떻게 주어지냐. 자, f에 a-x, f에 a 플러스 x,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fx라는 애하고, 자, f 2a-x, 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뭘까? 요렇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얘는, 이런 함수는 뭐냐면은, 자, x는 a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을 한번 실제로 해보자고. 뭐냐?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는 우함수처럼 y축에 대해서 대칭하게 된 게 아니라, 자, 어떤 a, x는 a, 요런 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요런 그래프, 요런 게 된다는 거지.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봐봐. a에다가 어떤 함수에다가 a라는 것에다가 x만큼 더하면, x만큼 빼면 이렇게 전부 다 똑같아진다는 거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그냥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이런 것들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되느냐. 자, 여기다가 자, x에다가 0, 1, 마이너스 1, 2 이런 숫자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 봐봐. 여기다가 x에다 0 넣으면은, x에다 0 넣으면은 다 a, 뭐 당연하게 주고. 자, x에다가 1 넣으면은 a에서 1 뺀 거하고 a에서 1 더한 거, 요 값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x는 a라는 식의 대칭인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표현한 방법 봅시다. 얘 같은 경우도 봅시다. 얘는 뭐야? 자, f0과 f 2a가 같대. 그러니까 2a
2a 요게 같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일 때와 여기일 때가 값이 같아. 자, f1과 f2a-1 요게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1만큼 움직이고 여기서 1만큼 움직인 거 이 값이 또 같은 거야. 그럼 딱딱딱 치면은 결국엔 얘도 결국엔 a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만약에 자, a를 넣으면은 얘는 f2a-a니까 똑같아지잖아요. 결국에는 이 x는 a라는 점에서 똑같아지기 때문에 얘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데 기함수처럼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그 뭐냐? 이거 적어줄게. fa-x랑 마이너스 fa 플러스 x 요것도 비슷합니다. 자, fx랑 마이너스 f2a 마이너스 x 요거는 어떤 점이냐? 자, 얘는 a, 0에 대해 대칭이에요. 자, 얘는 이렇게 선대칭. 자, x는 a라는 선대칭인 반면에 자, 문제가 조건이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다면은 얘는 어떤 대칭이 되느냐? 자, x는 a. 여기 a 이 선대칭이 아니라 요 점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3차 함수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요런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이런 a, 0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고, 자, 이것 같은 경우에도 x에다가 부탁인데 숫자 0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 2, 3 이런 거 한번 넣어 본 다음에 직접 이 좌표 평면에다 점을 찍어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꼭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조건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함수, 기함수 내지는 어떤 특징을 갖는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주기함수. 주기함수는 너무 간단하지. 주기함수 같은 경우는 자, f에 자, a가 fx고 fx 플러스 a 뭐 내지는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주기함수. 그러니까 a라는 주기를 갖는 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주기함수가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만약 이런 조건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은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 a를 내가 2라고 한번 해볼게. 자,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4. 그러니까 이 0에서부터 2까지 이 주기가 여기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잖아. 미분 가능하려면은 봐.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 점을 이 점이 항상 같아야 돼. 뭐 물론 이게 당연히 같기는 하지만, 그런데 거기 같은 다음에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여기에서의, 그러니까 0에서 가는 것의 미분계수와 2로 가는 것의 미분계수가 같아야지만 이 모양이 똑같이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올 때 이렇게 똑같이 다시 한번 나올 때 여기서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하나의 주기만 보고서도 우리가 이쪽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자, 이게 결국에는 여기에 미분계수가 뭡니까? 여기에서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지금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절대값 함수입니다. 절대값 함수. 자, 절대값 함수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보통 우리가 y는 절대값 fx 요런 그래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y는 f 절대값 x 요 두 개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수학 2의 이 도함수에 활용해서 나오는 거의 99%의 문제는 절대값 그래프 문제는 얘가 나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자, 지금부터 얘는 어떤 거고 얘는 어떤 건지 먼저 알아보자고. 자, 얘는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요 밑에 있는 부분, y축이 음수인 부분을 위로 그대로 갖다 올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그래프가 되죠. 요 밑에가 없는 거야.
그치? 왜냐면 봐봐, 이 절대값을 붙이면 이것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한다면은, 자, y가 0보다 작은 쪽을 삭제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자, xy에다가 대칭축으로 이렇게 그려준 그래프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 뭐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왜 이것이 잘 나오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3차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 자, 3차 함수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x축이 되어 있다면은,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게 되지. 그러면은 우리 봅시다. 여기 요 세 군데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돼요. 이 절대값 함수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x축이 여기에 접해 있거나 내지는 여기에 접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텐데, 자, 요 위에 접혀 있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만 생깁니다. 실제로 밑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그래프가 되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만 생기고,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3차 함수 막 얘기 나온 다음에 절대값을 쓰였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되도록,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배우긴 하겠지만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가 3중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3중근이 나오면은, 자, 얘의 절대값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해서 딱 이렇게 됐다는 바람에, 자, 미분 불가능한 점 여기 딱 하나로만 나오게끔 되는 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4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했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다? 그러면은 100이면 100 요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비슷한 형태가 나오니까 요거 기억을 하고 있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이제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인데, 사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상황은 다 알고는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일단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 자, 다항함수의 그래프야.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것들, 이제 실근이라는 것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래프를 y는 a x-알파 x-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랑 다 이제 비슷한 것들인데, 결국에는 3차 함수, 4차 함수도 다 이런 실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자, 첫 번째 3차 함수 볼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3차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실은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면은 우린 요건 알아야 돼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얘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얘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큰 경우야. 자, 최고 차이 계수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면 얘는 이렇게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그래프나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세 점을 관통하도록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볼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도 내가 만약 알파, 여기도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한다면 이 식들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자, y는 a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식을 바로 여기다가 이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 같은 경우에는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크다는 거기 때문에 요 a가 0보다 큰 양수일 때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고, 얘가 최고 차이 계수가 만약 음수라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렇게만 나오면은 뭐 감지덕지인데, 우린 요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첫 번째,
여기에 딱 접하게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는 이 점에서 이 3차 함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2차 함수 때도 실제로 만약에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한다면은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 어떻게 그렸어?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실제로 요런 3차 함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자, 수식을 쓸 수 있느냐? 자, y는 a x 마이너스 알파 얘도 어차피 근은 근이니까 그렇게 먼저 적어주고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x축이 되어 있고 여기를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은 이 식은 당연히 y는 다시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수식을 구하고 어떤 방정식의 어떤 수식을 함수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야? 얘 a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봐, 여기는 봐, 실근이 하나만 있는 거야. 실근이 하나.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 그럼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느냐? 자, 요거 수식은 어떻게 쓰느냐? y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어차피 실근은 무조건 하나 있어요. 3차 함수는 실근은 무조건 하나가 존재하게 돼 있어. 아니 봐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어딘가에서는 무조건 x축과 만나게 돼 있잖아. 여기서 만나건 여기서 만나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무조건 실근 하나를 갖는데 얘는 이 실근이 알파인 상황이야. 그럼 뒤에 있는 건 도대체 뭐가 되느냐? 자, 요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x 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줘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녀석, 이 뒤에 붙어있는 요 녀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습니다. 얘가 허근을 가져야 돼. 자, 봐봐. 실근이라는 것은 뭐야? 결국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y가 0일 때의 그 점을 우리는 그 함수,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근이 이렇게 하나, 알파에서 무조건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얘는 3차식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 3차식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온 여기 뒤에 있는 2차식 요거 자체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수식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학생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3차 함수 그래프 맞아요. 그런데 봐봐. 우리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3차 함수 그래프는 A의 뭐 X의 제곱, X의 세제곱 이런 거겠지. 우리 X의 세제곱 그 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좀 이렇게 과장되게 그리면은 자, 요런 식의 그래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실제로 만약에 실근 하나고 이게 허근인 경우에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요런 모양의 그래프 될 수 있겠지만 요런 그래프라든가 요런 그래프라든가 사실상 얘는 그래도 0에서 우리 미분자 x 세제곱 얘 미분하면 뭐야? 3x의 제곱이기 때문에 x에다가 0 넣으면 여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엄연히 0이에요. 0.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런데 어떤 얘가 진짜 허근인 이 뒤쪽에 있는 2차식이 허근인 그래프 중에는 어떤 그래프도 있냐면은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그래프도 돼요. 왜냐하면은 얘는 그래도 분명히 이 여기 변곡점이라고 해야 돼. 조금 이따 나오긴 해. 이 변곡점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점 대칭인데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라 플러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도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실제로 만약 얘가 허근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일반적인 상태는 우리 이런 상태를 그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를 할 때는 거의 이런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가 가능하다면 거의 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끔씩 애들이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다 설명을 해준 거니까 3차 함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고 갑시다. 자, 이 정도 있으면 뭐 4차 함수는 뭐 껌이지. 근데 4차 함수는 실제로 그냥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래프다 보니까 좀 특별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자, 우함수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4차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완전히 대칭, 이런 4차 함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얘는 자 y는 a의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찾다 보면은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만 되어 있다고 치자고, 여기서 접한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라고 한다면, 자,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y는 a의 x-알파, x-베타. 근데 여기 중근이잖아. 베타의 제곱. 그래서 x-감마.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라고 했다면 얘는 y는 a x-알파의 제곱 x-베타 x-감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쓸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그리고 4차 함수에서는 실제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가장 특징적인 그래프가 뭐냐? 자, 여기가 x축이면은 여기서 3중근을 갖는 거야. 3중근을 가져 여기서 알파, 여기를 베타,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면 얘는 자, y는 a의 x-알파의 세제곱, 3중근이니까 세제곱 플러스라도 곱하기 x-베타, 요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죄다 이용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은 다항함수 그래프의 성질인데, 여기 선생님이, 우리 조교 선생님이 잘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항함수 그래프의 성질.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2차 함수는 포물선이지, 포물선. 자, 이 포물선이고, 이 포물선은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선대칭이라는 것.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걸 써먹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좀 암기사항입니다. 자, 어떤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이 포물선을 관통하는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칩시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 직선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점하고 이 점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건 수학상에서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얘랑 기울기가 같으면서 이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을 하나 그리면 쭉 내려가가지고 어디가 나있어? 여기서 우리가 접하는 직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 접점이 있겠지. 그 접점의 딱 좌표를 생각하면은, 자, 얘를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점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베타라고 한다면은, 자, 이 점은 항상 어떻게 되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기울기의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수열을 배운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알파, 그리고 베타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뭐냐?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것이고 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지. 그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들도 결국 뭐다?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냐? 자, 이것을 뭐 fx라고 한다면 자,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랑 자, f 프라임 베타 얘 셋도 결국은 뭐냐?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기울기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건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것들은. 알았지? 자, 3차 함수는요. 여러분들 정말 특이한 재미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최고야. 3차 함수가. 3차 함수를 그릴 때는 이렇게 격자를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이거 예전에 내가 삼각함수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려줬었는데 자, 삼각함수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근데 거의 비슷해. 혹시 여러분들 삼각함수를 나한테 배웠다면은 삼각함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인 그래프 그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3차 함수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차 함수는 가장 특징적인 여러 가지 모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변곡점에서 대칭이다. 아까 뭐 원점 대칭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이제 변곡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곡률이 변하는 점이야. 봐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깊어지죠. 마이너스로 엄청 커지다가 이 딱 변곡점에서부터 다시 커지기 시작해.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린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이것은 이제 미적분 가면은 미분을 2번 한 이계도 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점이 됩니다. 이거 내가 이 문제 수학 1에 수학 2에서도 수학 2 이거 미분에 활용할 때도 한 번쯤 요 강의는 해주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한번 보면 되고 어쨌든 이 변곡점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점대칭인 소형. 여기랑 여기가 완전히 다 똑같다는 거야. 그냥 점대칭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봐봐. 요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가 1대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이 격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여기를 우리가 극점이라고 나중에 하거든. 이제 극점을 나중에 다 보게 될 거야. 이 극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 대 여기 점까지 요 점까지의 길이가 얘가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을 갖습니다. 자, 요거 1대 루트 3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대 루트 3이야. 그리고 요것을 이렇게 격자를 그리지 않고 내가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한번 그려볼게. 자, 요렇게 우리가 그리면 자, 여기 극점이지. 요 점에 내가 쭉 선을 그어볼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가 극점이 있고 여기에 변곡점이 있으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거야. 봐,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비율은 바로 어디냐? 자, 여기입니다. 2대 1이야. 2대 1. 요게 중요해. 그러면은 요 밑에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점과 생각해 보면 얘도 2대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있잖아. 내가 2대1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실제 수능에서 좀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를 푸는데 10분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10분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하고 헷갈리지 마. 여기는 이 가운데 중점이 요 선입니다. 요 가운데 선이 요 선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요 2대1, 1대 루트 3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정확하게 어디에서 1대 루트 3인지 2대 1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 때 보면은 이거 되게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반드시.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4차 함수. 4차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함수는 일단 여러분들 일반적인 4차 함수는 실제로 거의 수트에서 다루지 않는데
예전에 언제였나? 재작년인가의 수능 이제 마지막 문제, 수학 마지막 문제로 정말 4차 함수를 다뤘던 문제가 있어요. 4차 함수 다루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기에서의 접선과 여기에서의 접선을 다루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그런 좀 진짜 거의 괴랄할 좀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4차 함수의 대부분 딱 요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삼중근을 갖는, 여기서 삼중근을 갖는 그런 함수를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알파, 네,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은 얘의 식은 y는 자 a x-알파의 세제곱 x-베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그게 아니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극점, 자, 요 점을 쭉 우리가 이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 대 여기가 3대 1이라는 비율을 갖는다. 요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계속 극점에 대한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 극점이라는 것을 배우진 않았어.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제 도함수의 활용 한 2, 3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극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될 텐데, 어디 극점이라고 하는 여기 끝에 있는 이렇게 가장 최저점, 최고점 뭐 이런 데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무 이것이 큰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 다항함수들은 이런 비율 2대1, 1대√3, 3대1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도함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좀 배울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여기 준 이 교재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마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마플 교과서의 처음에 도함수의 활용 가장 첫 장의 밑에 나와 있는 접선의 개수,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마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요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좀 종료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 안쪽에 있는 데서 접선이 생길 수 있을까? 여기서 니들 여러분 아무데나 접선을 그려봐. 그릴 수 있으면 그려봐. 못 그려. 못 그립니다. 못 그리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녀석에 있는 점의 접선은 0이에요. 못 그려. 그런데 요거 바깥쪽에 있는 점에서는 어디서든지 접선을 우리가 2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접선이 2개예요. 근데 이제 2차 함수는 워낙 간단하지. 2차 함수는 간단한데, 자, 3차 함수가 조금 고달파. 3차 함수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자, 여기에 변곡점이 있어요. 자, 변곡점이 있으면은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선생님 이게 접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머릿속의 접선은 보통 이렇잖아. 이런 게 접선이잖아. 한 점에서 싹 만나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맞아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맞는데 어차피 그 점에서만 만나기만 하면 되지. 마찬가지로 생각해봐. 여기서의 접선도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만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점에서의 접선은 굳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요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변곡점, 이 중점에서 접선을 딱 그어보면은, 자, 이 접선 안쪽, 요 안쪽,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자, 요런 부분하고 여기에서 접선은 몇 개를 그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으면 내가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을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로 그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밖에는 접선이 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있으면은 그냥 접선이, 자, 빨간색 접선이 1개야. 빨간색 접선이 1개. 자, 두 번째. 이 접선, 이게 뭐냐? 변곡점의 접선. 요 위에 점이 있으면 여기서는 2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뭐냐? 이쪽에도 하나 그릴 수 있고, 심이 여기 접선이 하나 되잖아.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변곡선 위에서는 접선을 2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거, 변곡점, 이 점에서는 접선 하나밖에 못 그려요.
변곡,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두 개를 그릴 수 있어. 그런데 변곡점 자체에서는 접선 하나밖에 못 그려. 자, 야, 교재 밑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이제 제일 재밌다기보다, 자, 중요한 건 여기 두 개, 여기 파란색에서는 접선은 자, 세 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개.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요 위로 하나 그릴 수 있고, 여기다 그릴 수 있고, 여기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접선 3개 그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작년도인가 재작년도 수능 특강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나 문제 한번 내가 여기서 읊어줄게. 자, 요런 문제가 있었어.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2 얘가 있는데 이 A 이 점 위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3개를 그릴 수 있는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뭐 요런 문제였는데, 자, 요거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시다. 자, 얘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2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어보면 얘는, 자, 얘 뭐지? 미분을 하면 어떻게 씁니까? 3x의 제곱이고 거기다 0 넣으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에요.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 실제로 2일 때, 자, 2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자, 2일 때는 얘는 10의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생각해봐. 자,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좋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접선이 3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이 범위가 실제로 얘에서는 어디 범위가 되느냐 하면은, 자, 요 범위가 돼요. 요런 범위가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결국에는 몇가 되겠어? 자, 9, 8, 7, 6, 5, 4, 3, 3까지. 그치? 3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 있으면은 접선 2개밖에 못 그린다 그랬잖아. 여기 하나랑 뭐 여기 2개밖에 못 그리잖아. 여기 접선 위에 있으면은 2개밖에 못 그리기 때문에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는 것은 3부터 9까지. 3부터 9까지 가능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 3부터 다 9까지 더했을 때 답이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개수였는지 합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네 갑자기.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다.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암기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미분계수와 도함수 끝낸 상태고 이제 드디어 접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미분을 활용하는 게 될 텐데 내가 수학2를 가르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잖아. 수학2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은 굉장히 쉽게 풀이할 수 있다. 그래프 똑바로 그려야 돼. 그래프 제대로 그려야 된다. 이건 내가 지금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의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내가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잖아. 여러분들 굉장히 수학2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나 미분 쪽에서는 더더군다나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 실제로 다항함수의 정적분이나 부정적분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 결국에는 수학2에서 킬러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미분 쪽에서 나올 거라는 것을 거의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분에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나오겠지 당연히. 이 미분과 적분을 막 섞어가지고 나올 거야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대부분의 지금 킬러 문제들은 내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 그리는 방법, 그리고 그래프들, 특히나 다항함수의 그래프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충 수업 강의를 만들었고 여러분들 잘 듣고 자 다음 시간부터 도함수의 활용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